집중해 주세요. 네, 애터미의 젠틀맨 홍진영 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진영 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번에 석세스 세미나 다녀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어떠셨나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죠? 아이고, 첫날 저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았어. 예, 뭐, 해외에서만 5,000명이 넘게 왔다고 그래요. 예, 17,000명 정도 자리에 해외에서만 5,000명 정도가 왔다고 하시니까, 외국인들이 딱 5,000명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틀째 된 날은 보통 자리가 훤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틀째 되는 날도 거의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애터미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써 있죠? 꿈을 이룬 10년, 새로 꿈꾸는 100년. 예. 100년 기업, 유통 천하 통일을 할 애터미 사업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작 축하받으실 분들은 어느 분인지 미리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부끄러우시면 옆에 계신 분이 좀 손 들어봐 주시죠.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애터미가 대구 안 대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시기적으로 좀 이미 지난 얘기죠. 애터미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고 회원도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500만 명이 훨씬 넘어가는 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앞으로 애터미가 어떻게 변할지, 그것이 애터미가 사실은 사회가 변화하는 어떤 현상과 별도로 따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과연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 속에서 애터미는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될지, 그런 걸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말 그대로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누구냐면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영국 브렉시트 아시죠? 왜 영국은 유럽에서 갈라서기로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 무역주의로 급선회를 했는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스웨덴, 얼마나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로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스웨덴 민주당은 사실은 신나치주의와 극우주의자들이 모여있는 당인데 국민투표에서 20%가 넘는 득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보호무역주의, 자국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띠면서 변하고 있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김대식 교수는 이 책에서 로마를 빗대어 지금 이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가 멸망한 거랑 지금 21세기 전 세계의 변화가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중산층의 몰락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뭐 양극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다음에 실업률 증가 많이 들어보셨죠? 다 로마 시대 때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가 이제 세계화를 펼치겠다고 하고 전 세계로 어떻게 했죠? 침략 전쟁을 펼쳤죠. 여기서 침략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많은 노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로마로 보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노예들한테는 월급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그래서 자그만치 그 노예 때문에, 노예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밖에 못 갔잖아요. 정작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노예를 가질 수가 없고, 왜? 아들과 아버지는 다 전쟁하러 5년, 10년씩 해외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가 실업률이 70%에 달했대요. 로마 시민들이. 누구 때문에? 노예들 때문에.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고 지금의 기계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과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화라는, 그동안 자유무역주의 굉장히 많이 외쳤잖아요. 그죠? 그것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결국은 전 세계 20%만이 그 혜택을 받고 80%는 점점 어려운 삶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굉장히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그죠? 거기에 그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저런 이제 책을 쓴 거죠. 로마 시대와 지금이 너무 흡사하다는 걸로.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말 그대로 혁명이죠. 혁명은 어떤 걸 혁명이라고 그러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혁명은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변화하는 인계 지점을 혁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왜 방탄소년단을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빌보드에서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빌보드 본상을 수상한 유일한 그룹입니다.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본상을 수상해서 2관왕을 했죠. 그 다음에 빌보드 200에서 앨범 차트 1년 안에 3개나 1위를 했어요. 비틀즈 이후로 최초입니다. 더 놀라운 건 비틀즈보다도 더 빨라요. 재밌는 건 비틀즈는 영어죠. 비틀즈가 부르는 노래는 다 영어잖아요. 이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한국어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비틀즈보다 더 위대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비틀즈를 능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LA 로즈볼 파크, 도쿄돔, 웸블리 스타디움 1회 공연도 아니고요. 2회 공연씩을 해야지만 그 수요를 감당했을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참석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부모도 좋아하는 가수예요. 왜냐하면 BTS가 부르는 노래 가사들이 자기 자녀들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BTS가 방탄소년단을 제가 처음 들은 건 제 첫째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지지리도 안 할 때, 방황할 때 아빠 나 방탄소년단 공연 보러 가려니까 결제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듣보잡이잖아요. 그 당시에 못 들어본 그룹이거든요, 전혀. 그래서 세상에 내가 이름도 모르는 노래 그룹 노래를 너는 왜 보러 가려고 그러니? 얼마나 유명한데 왜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데 그랬더니 15만 원이래요. 와,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딸의 고이 무서운 시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위로하기 위해서 15만 원을 결제해서 보냈는데, 그럼 제 딸은 어떻게 해서 BTS를 알게 됐냐는 거예요. 저는 방송에서 본 적이 없는데, 왜냐? BTS는 데뷔를 방송이 아니고 어디로 했나? 유튜브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 방탄 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자기네들의 공연뿐만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일상생활을 매일 찍어서 그거를 방송화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조회수 100억 뷰를 넘겼습니다. 100억 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포노 사피엔스에 있더라. 포노 사피엔스는 뭐예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이용하는 인류를 총칭해서 2013년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변화되는 인류의 문명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로 처음 이제 규정한 겁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호모 사피엔스였죠. 호모. 생각하는, 사고하는 인류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단어를 엄청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왜? 이 포노 사피엔스들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뭐를 쥐고 있어요? 핸드폰을 쥐고 있어요. 핸드폰을. 핸드폰 알람 맞춰서 일어나죠. 요즘에는 또 연예인 목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흐뭇한 표정 짓는 분들은 이미 까르신 분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자 확인하고 이메일 온 거 있나 보고 바로 핸드폰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이불 속에서 그걸로 또 은행 일을 보고 쇼핑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저는 요즘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앱을 보면 공부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리디북스 아시죠? 예스24 같은 거.
월회비 8,000원 정도만 내면 수만 권의 책을 무한대로 볼 수 있어요. 무한대로. 네, 그것이 이제 이런 스마트폰, 호모사피엔스들의 인류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얻게 된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좀 얼마나 많아졌냐 도대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동계올림픽 어디서 했어요? 평창. 그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개막식 전 세계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명. 작년 2018년도 문학경기장에서 게임 결승전을 했어요. 몇 명이 봤다고요? 9,960만 명. 1억 명이 봤어요. 시장이 사이즈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게임 상금이 24억. 프로야구 시리즈 우승 상금 20억. 어디가 더 시장이 큰 거예요? 게임 시장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녀분들 게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 하는 거 끝장을 보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제 파트너 중에 한국에서 게임을 열심히 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계약금으로 한 50억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게임 대회 나가서 준우승 해가지고 게임 회사 딱 선수로 입단하는데 계약금 50억. 대단하죠? 네, 세상이 바뀌었어요. 호모사피엔스들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전체 인구의 지금 70%가 다 핸드폰을 들고 있고 앞으로 2022년이면 전 세계 80%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80%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시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생긴 이후에 이렇게 큰 시장은 없었어요. 네. 심지어 우간다가 전기 사용 인구가 300만 명인데 스마트폰 몇 명이라고요? 1,000만 명. 전기가 3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스마트폰이 1,000만 명. 도대체 충전을 무슨 수로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배터리로 배달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스마트폰이 중요한 세계가 됐습니다. 매년 2년 간격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 트래픽이 사용량이 2배씩 늘어나요. 2년 간격으로.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의 DNA가 진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개인의 사고나 집단의 사고가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전개되는 전달되는 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사회적 교류. 왜 올림픽을 했어요? 전 세계가 4년에 한 번은 모여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그동안 운동 열심히 했나 보자. 너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느 부분이 잘하는지 보자. 그게 올림픽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여야지만 가능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개인의 사고나 집단의 사고가 다른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빨라지면서 탄생한 게 증거가 아까 얘기한 BTS라는 거죠. 과거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된 사회.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과 연결을 통한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스마트폰을 든 인류들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주로 사용했죠? 맞나요? 그때는 그 인터넷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보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핸드폰을 든 이 시대는 무선의 인터넷 시대는 정보의 시대가 아니고 뭐죠? 사람이 넘쳐나는 사람이 풍요의 시대가 온 거라는 거예요. 정보의 풍요가 아니고 사람의 풍요의 시대. 그 넘쳐나는 사람의 풍요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은 세 가지만 짚어보면 금융혁명, 금융이면 은행 쪽이죠. 유통, 우리가 지금 애터미가 취하고 있는 한 유통 부분이죠. 미디어, 방송, 4대 매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런 쪽에서 어떤 혁명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아마존고 아시죠? 아마존고는 점원이 있어요, 없어요? 점원이 없이 내가 그냥 핸드폰만 들고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거를 내 카트에 다 집어넣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돼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집자마자 결제되자마자 컴퓨터에서는 재고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부족한 거를
자동으로 발주를 합니다. 관리자가 거의 필요 없는 마트예요. 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럼 보통 우리 과거에는 다 어디다 광고했죠? TV에다 광고했잖아요. 5년간 TV 광고 제로예요. 다 유튜브에다 광고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다 광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4대 매체, 방송국의 매출을 절반으로 부러졌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매출이 절반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구조조정이 일어나죠? 네. 방송국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멀지 않았어요. 요즘 9시 뉴스 TV로 보시는 분 계세요? 정말 희귀하더라고요. 찾기가 어려워요. MBC, 구체적으로 방송국 이름 대긴 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3대 방송국들 메인 9시 뉴스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예, 이제는 뉴스도 내가 필요한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예, 그러면서 뭐만 올라갔죠? 예, 모바일 광고 금액만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V 광고는 모든 4대 매체 광고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혁명이 일어난 거는 왜 그러냐면 연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연결은 점 대 점의 연결이에요. 점 대 점. 무슨 말이냐면 자본이 있고 돈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했고 그거를 나는 다른 정보를 전달받을 수단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런 방송국이나 기업들에 의해서 트렌드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 그때 대중이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매스라는 대중. 왜? 그때는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트렌드를 쫓아가요. 근데 지금은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다 알아요. 내 관심사가 뭔지, 상대방 관심사가 뭔지 다 알아. 뭘로요? 좋아요, 추천, 구독으로. 연결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를 만들고 그 위 속에는 또 다른 미가 있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는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만한, 확산시킬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그런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연결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리아킴이라는 친구인데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자그만치 1,600만 명입니다. 방탄소년단도 제가 알기로는 아미가 1,4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유튜버 채널 구독자가 1,6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여자 20대 중반에 뭘로? 춤으로 16살에 대학을 포기하고 부모로부터 2년만 지원받겠다고 약속을 받고 죽어라고 춤 연습을 해서 20대 초반에 세계 댄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근데 댄스 대회에 전 세계 댄스 대회에서 1등을 해도 택시를 탈 수도 없을 정도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고시원에 살면서 왜? 그쪽 그 시장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게 창출되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10년을 버티면서 이름을 알렸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 밀리언 클럽 댄싱 클럽이라는 이제 그 춤을 배우는 장소 있죠? 그걸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로 방송하기 시작했고 그 방송의 결과 전 세계가 알아주는 댄서가 됐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게 혁명이 아니면 뭔가요? 과거 같으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중간에 그냥 굶어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전 세계 최고의 그 춤 실력을 가지고도. 외국인들이 여기다 댓글을 써놓은 거 보면요. 거의 신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춤에 대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궁핍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E = MC 자승이라는 이 방정식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E는 뭐냐? E는 뭐예요? 에너지. M은 마인드 오브 인터레스트, 관심. C는 연결된 수와 공통의 관심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경제가 형성되는 거고 그 경제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 미래 사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연결을 시키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금융혁명의 증거를 보면
지금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시티은행은 80%가 문을 닫았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의 90.5%가 다 뭘로 은행일 봐요? 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보고 단 9.5%만이 다 은행 대면 영업을 합니다. 놀라운 건 그 9.5% 중에 80% 이상이 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업무를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모바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2020년도 후반이면은 마지막 은행이 문을 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금융혁명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적선도 핸드폰으로 하고 호떡을 사도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제가 진짜 중국 가서 놀란 게 택시로 핸드폰을 부르는데 택시로 핸드폰을 부를 수 없으면 아예 택시를 못 타요. 왜? 이미 택시로 부른 걸로만 결제를 해야 돼.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마트에 가죠. 카드를 안 받아요. 신용카드 안 받아요. 현찰 또는 핸드폰. 네.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이 상태로 가면은요, 무화폐 경제가 상태로 갈 것 같아요. 화폐가 필요 없는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안 그럴까요? 네,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애터미가랑 우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통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유통의 지금 1등이 누군가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A부터 Z까지라는 뜻이에요. A부터 Z까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서비스들을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많아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데요.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앞에 서서 나 오늘 옷차림 어때? 그러면 그걸 보고 평가를 해줍니다. 이런 거 입어봐, 저런 거 입어봐. 나 오늘 저녁에 누구랑 약속이 있으니까 무슨 등 근처에 예약해줘, 식당. 그러면 얘가 알아서 다 예약합니다. 전화로 자기가 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예약을 해요. 놀랍죠? 네. 물류까지 직접 해요. 보행기를 40대나 갖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회사인데. 그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큰 그 홀푸드라는 유기농 회사를 137억을 주고 인수해서 오프라인까지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아마존만을 통해서 공급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뛰고 있는 회사예요. 자기한테 없는 회사 어떻게 인수하는 줄 아세요? 다이퍼스라는 기적이 잘 아실 거예요. 어린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제일 큰 기저귀 브랜드였죠. 아마존이 야, 너희 회사 우리한테 팔아 그랬어요. 무슨 껌도 아닌데. 근데 팔아요, 안 팔아요? 돈 잘 벌고 있는데? 안 팔죠. 싫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이퍼스가 40불에 팔고 있는 기저귀를 30불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래서 다이퍼스 40불 내렸어. 그랬더니 아마존이 또 내려. 그러니까 급기야 우리 회사 좀 제발 사주세요. 그래서 샀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 회사를 여기 거의 보시면 거의 안 하는 사업 분야가 없을 정도로 영화 제작까지 합니다. 99불만 내고 프라임 회원이 되면 영화를 무한대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줘요. 그래서 아마존의 매출을 보면 계속해서 초고속으로 성장은 하는데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아마존의 이런 경영 형태를 보고 많은 걱정을 했죠. 아마존 결국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 근데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이익을 내지 않는 게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 이익 내지 않는 그걸로 뭘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소비자들을 다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제품을 싸게 그리고 빠르게 배송한다. 사실은 유통의 핵심을 지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유통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스티치픽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무슨 회사 같으세요? 무슨 회사예요? 의류 쇼핑몰이에요. 근데 이 의류 쇼핑몰에 가면 옷이 한 벌도 없습니다. 그 흔한 모델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원가입을 해봤어요. 회원가입을 하면 저의 모든 신상을 다 올려야 돼요. 회사를 그러니까 출근하는 형태, 복장은 뭐를 입는지, 제 체중 이런 거 다 넣고요. 주로 잘 입는 옷, 주말에는 입는 옷 이런 거를 여기 그 Q&A 리스트가 다 있어요.
다 입력하고 내가 50 필요하면 20불을 딱 내면 5벌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안 입는 옷을 집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가요. 끝. 그게 끝이에요. 이 회사가 설립 6년 만에 매출 1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6년 만에 매출 1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공학자 80명을 데리고 코디네이터 4,000명이 있어요. 코디네이터 4,000명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데이터 공학자들이 수치화하고 숫자화해서 인공지능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체중과 이런 몸매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으면 잘 어울리다를 아예 데이터화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런 비즈니스로 하면 기존의 오프라인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 오프라인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노사피언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꾸로 우리와 익숙해지고 우리와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은 다 축소되거나 사라집니다. 그게 슬픈 현실이긴 해요. 업종 불문, 전 세계가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 생태계를 바꾸는 시장혁명의 근원은 누구다? 누구다? 우리들입니다. 포노사피언스. 그래서 실제로 세계 탑5 브랜드가 과거의 제조업, 석유업, 금융업, 투자회사에서 다 뭘로 바뀌었다? 핸드폰 유광기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탄생한 이후에 2007년도에 애플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2010년도에 삼성전자가 옴니아라는 첫 모델을 출시시켰죠. 그리고 그 중간에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태어났고 우버라는 회사가 또 태어났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어떤 회사죠? 숙박. 내가 방을 갖고 있으면 방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자와 수요를 호텔에 관련된 숙박에 관련해서 하나의 앱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버는 뭐죠? 택시가 필요한 사람과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생겼을 때 야 그거 법률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어라고 얘기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우버 작년 8월 달 기업 가치 136조. 136조면 현대자동차 26조입니다. 기업 가치가. 차 생산해요, 안 해요? 차도 없는데 그냥 모바일 앱밖에 없는 회사가 현대 26조인데 136조짜리 회사가 됐다고요. GM, 크라이슬러, 포드 다 합쳐도 안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 연결과 공유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이 배달의 민족인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식당이에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연결과 공유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업 부분, 통신 부분, 교육 부분, 모든 산업 부분이 다 뭘로 변하고 있다? 플랫폼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화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각각의 부분들이 개인들의 개인 능력으로, 작은 기업들의 기업의 능력으로 다 각자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통폐합이 돼요. 전 세계가 한 개의 플랫폼으로. 그래서 개인들이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경쟁력으로, 개인의 지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연결된 개인들의 집단의 힘을 이길 수 있는 1인 개인은 이 세상에 앞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의 앞으로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선정한 비즈니스 필독서죠.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한 얘기입니다. 2030년에 예상 대수 앞으로 148만 대에서 30만 대까지 줄어든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대수가. 그리고 전기 자동차로 바꾸긴 하겠지만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부품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러다 보니 부품이 확 줄어들어서 13,000개로 줄어들어요. 3만 개에서. 그럼 부품 업체 다 없어지죠? 생산 대수 줄어들죠? 순수하게 차량 수요는 30% 이상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도 있지만 앞으로 차는 소유로서의 의미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2년이 되면 전기 자동차와 무인 자동차가 결합된 자동차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고 그 시기가 되면 앞으로 우버, 디디추싱, 리프트 이런 차들이 대량으로 차를 구매해서
일반인들은 차를 소유할 필요 없이 원하기만 하면 집으로 다 차를 보내주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게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기존의 택시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차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원년을 202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명 교체의 시기라고 합니다. 문명 교체. 청동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뀔 정도의 문명 교체의 시기예요. 그래서 150년 전에 우리나라 1850년도에 흥선대원군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막아버렸죠. 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막았죠. 똑같은 선택이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 어떻게 했어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막부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은 100년 동안 아시아의 맹주로 호령하고 살았고, 한국은 100년 가까이 전 국민이 피를 흘리면서, 심지어는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가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았죠. 이게 한 번의 선택으로. 이 후쿠자와 유키치는 실제로 김옥균 아시죠? 네, 김옥균을 후원한 사람입니다. 한국도 같이 문호를 개방해서 아시아에 같이 성장하는 나라로서 같이 성장하길 바랬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 스타트업 100대 스타트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작하는 회사를 스타트업이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100대 스타트업 기업이 하는 업종 70%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개발돼야 될 산업들이 다 막혀 있어요. 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분야라고 하는 모빌리티, 우버, 디디 주식, 리프트 같은 산업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에서 금지시켰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네. 왜? 전 세계의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2019년 4월 달 기준으로 제가 구글에서 직접 다운받은 거거든요. 세계 10대 기업, 시총 10대 기업 중에 7개의 기업이 다 핸드폰 기업입니다. 다 플랫폼 기업이에요. 제조회사가 없어요. 제조회사가. 5,700조라는 돈이.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 500조죠? 내년에 500조 편성인데 무슨 뭐 엄청난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큰일 난다고. 그게 500조인데 5,700조, 전 세계 5,700조가 스마트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 쓰겠다고 지금 돈이 모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GM 전 세계 7개 공장 다 문 닫았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고 했던 것이 전 세계 7개 공장 문을 닫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5천조를 리프트에다 투자했어요. 5천조를. 왜? 앞으로는 그런 모빌리티 컴퍼니와 연관되지 않은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차를 사줄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회사들밖에. 그랩, 디디 출신의 토요다가 10억 불 투자했어요. 10억 불. 손정희 씨 100억 불 투자했어요. 12조를 투자했죠. 모든 투자들이 다 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시총 100억 불 이상의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다. 그래서 인류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신인류에 의해서 인류가 이제 이런 인류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한번 여기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모사피엔스에도 레벨이 있답니다. 레벨 1, 핸드폰 이용하고 카톡 정도 쓴다. 그게 다다. 그게 이제 레벨 1이에요. 그다음에 레벨 2, 레벨 5, 이거 다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레벨 5는 은행 업무 등 개인 비즈니스를 핸드폰으로 해결하는 정도다. 그 대부분 여기까지 가시죠? 자신들이 없으시네. 네. 거의 대부분 레벨 5 되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면 레벨 10 끝. 호모사피엔스 최고봉인 레벨 10은 뭐냐? 이런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이런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사람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레벨 10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는 레벨 1부터 10까지 어떤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어떤 사람이 생존할 수 있을까? 서울대 공대 유기훈 교수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209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0.003%만이 부를 누리게 된다. 나머지 99.997%는 불안정 노동계급이라는 프레카리아트로 분류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마의 예를 들어드렸죠. 일자리가 왜 없어졌다고요? 노예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는 인공지능과 싸워야 돼요. 기계와 싸워야 돼요. 걔네들 월급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끔 기름만 쳐주면 돼. 그죠? 심지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러면 하버드 그러면 어마어마한 학교였거든요. 요즘 그런 학교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도 취업이 안 돼. 왜요? 거기 나와서 취업을 해도 걔네들이 하는 일은 뻔하거든요. 기존 변호사들 소장 정리해주고 법전 찾아가지고 케이스 찾아가지고 다 자료 제출해 주는 거. 걔네들이 보통 2주, 3주 걸릴 일을 인공지능 법률 AI는 2시간이면 끝내. 2시간이면. 근데 걔네들을 몇십만 불 주고 왜 고용해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레벨 10이 아닌 한 레벨 10도 성공해야 레벨 10으로 의미가 있죠. 그죠? 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다 부자 돼요? 아니에요. 플랫폼 의미는 뭐냐면 자발적 클릭이 일어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광고 없이 타인에게 관심을 전달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개발자가 된다 한들 0.003%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취직하면 평생을 보장받았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이제. 네. 과거에 그랬잖아요. 야, 은행에 들어가면 끝. 나 인생 끝. 그죠? 네, 죽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그냥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내가 안락하다고 느끼는 시대와 안전하다고, 진짜 안전한 시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든의 이카로스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계속 안전지대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잠깐 안전하다 싶으면 또 그게 없어지고 잠깐 안전하다 싶으면 또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연결되지 않은 개인이 단독의 힘으로 사는 거는 불가능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혁명의 트렌드 시기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왜 플랫폼이 성공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존 어떻게 성공했어요? 다양한 제품을 싸게 빠르게 공급했더니 성공한다. 그냥 유통의 본질이에요. 모든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싸게, 편하게, 빠르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플랫폼은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의 본질이거든요. 성장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를 판단할 때 애터미 사업이 되네 안 되네, 무슨 제품이 좋네 안 좋네 그거 따지고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애터미가 과연 이거를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네, 간단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업의 개념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애터미는 무슨 회사입니까? 유통이에요. 유통.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맥도날드가 2014년에 문 닫을 뻔했거든요. 왜? 패스트푸드는 음식이 빨리 나와야 돼, 늦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맥도날드가 당돌하게 레스토랑처럼 고급 메뉴화 고급화시키고 그 다음에 메뉴를 늘리고 하면서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다고요. 가요 안 가요? 안 갔죠. 그래서 매출이 확 떨어지니까 다시 업의 본질을 찾아서 메뉴도 줄였고 서비스 시간 늘리면 단축시키면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만큼 업의 본질은 중요하다. 유통업의 업의 본질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마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빠르게 공급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편리하게. 그래서 이 회사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는 큰 원칙을 정해놓고 10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절대품질 뭐예요? 같은 가격이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 절대 가격은 같은 품질이면 어디보다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제품을 안 사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 몇 %라고요? 세상에 무슨 회사가 연평균 50%를 성장합니까? 이런 회사 보신 적 있으세요? 10년간. 작년에 2,800억 해외 매출만 2,800억인데, 그리고 1990년도, 2017년도 국내 1,000대 상장사 매출액 규모를 보면, 이 사이의 매출액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매출이 1,490조예요. 1,000대 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1,000개가 모여야 1,490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대우, 삼성, 현대, SK 이런 큰 회사들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1조를 하는 회사가 몇 개냐? 몇 개예요? 187개밖에 안 돼요. 애터미는 작년에 얼마 했죠? 1조 2,500억. 187개 안에 들어간 거죠. 당당하게. 우리나라가 기업이 설립 후 10년 안에 매출 1조를 찍은 회사가 딱 2개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가 어디? 네이버. 또 하나가 애터미. 딱 2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아쉬운 건 네이버가 조금 더 빨라. 그 정도는 우리가 참아야죠. 그죠? 네. 수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탑 받고 있고 올해 1억 불 거의 확정이고, 누적 수출 3억 6,20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분석기관 국내 기초화장품 선호도 순위에서 당당 5위를 마크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광고 한번 하지 않는 회사의 화장품 브랜드가 5위를 한다. 1위부터 10위까지 다 광고하는 회사들 맞죠? 네. 이거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쓴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애터민 전체 매출의 92%가 소비자 매출이에요. 그래서 연금성 소득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자들만 쓰면 절대 연금 될 수 없어요. 왜? 팔아야 돼요. 평생을 팔아야 돼. 사업자들만 쓰는 물건이라면. 왜? 사업자만 쓰는 물건이라면요, 누군가한테 강제로 팔아야 되잖아요. 소비자한테 강제로 넘겨야 되잖아요. 자발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애터미 이것 때문에 연금 소득이 가능한 겁니다. 애터미가 정말 잘 나간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잘 알 수 있죠. 애터미가 10년 전에 어디 있었죠? 회사가? 네? 제가 듣기로는 무슨 시장 해가지고 지하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시장 해가지고 비가 오면 새고, 그래가지고 그 애터미 로고 100년 기업 그 로고에 보면 종이 비행기 있죠. 잘 기억 못 보셨구나. 그 종이 비행기를 왜 종이 비행기로 했는 줄 아세요? 초기 애터미 간판을 종이로 만들어서 붙였거든요. 간판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종이 비행기로 한 거예요. 그런 회사에서 이런 사옥을 만들어서 공주시 전체 예산의 25%를 담당하는 기업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왜? 그 일을 담당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이죠. 또 회사 설립 초기부터 20만 원씩 기부한 회사예요. 회장님이 자기 월급도 못 가져가고 있을 때 회사 주변에 혹시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20만 원씩 매달 동사무소에다 맡기고 학교에다 갖다 드리고 하면서 10년간 누적 기부액이 107억 원이에요. 107억 원. 이 정도면요,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10년간 107억 원 정도 기부한 회사 리스트를 제가 봤더니 대형 기업들 중에서도 몇몇 회사만 하는 기업 금액을 한 거예요. 세상에 종이로 간판을 붙였던 회사가. 대단한 거죠? 게다가 얼마를 기부했죠? 또 100억 원을 기부했어요. 100억 원을. 그것도 일시불로 올해. 합치면 207억이에요. 207억. 10년 동안 207억을 기부한 회사예요. 이게 잘 되는 회사예요? 못 되는 회사예요? 잘 되는 회사죠. 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젠 사업자가 자기 승급 보너스 10억 원을 전액 기부했어요. 전 여태까지 애터미를 떠나서 무슨 개인이 그것도 정말 지지리도 못 살던 사람이 13살 때부터 공장 나갔다고 그랬죠?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내줘서 학교 보낼 돈이 없어서 너는 그냥 집에서 그냥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13살부터 공장 나갔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돈의 무서움을 모를까요?
무슨 생각을 갖고 10억을 기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은 이미 그 초록우산 그 어린이재단 아시죠? 네, 거기 노블 멤버예요. 노블 멤버. 그린 노블 멤버. 1억 원을 이미 거기에 기부를 했었거든요. 뭘 팔아서 그렇게 했냐? 치약 칫솔 팔아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 판 것도 아니고 반도체 판 것도 아니고 TV 판 것도 아니고 치약 칫솔 팔아서 누적 1억 개 팔았습니다. 1억 개. 칫솔은 2018년도 판매 수량 2,600만 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연간 3천만 개씩 팔려나가는 칫솔이에요. 누가 써요? 우리가 전 세계인이 이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하다못해서 이제 짝퉁 애터미 칫솔까지 돌아다녀요. 네. 10년간 누적 판매 개수 5,500만 개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낱개로 치면요 6,700만 개가 팔렸어요. 10년간. 세트뿐만이 아니고 낱개로 팔리는 것들 있죠? 낱개로 하면 6,700만 개까지 팔렸어요. 네, 광고 한 번 하지 않은 화장품이. 광고하지 않은 화장품이. 네, 2018년도 매출 1,800억. 네,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컨셉이 심플합니다. 똑같은 황사 마스크를 개당 1,300원에 살래, 1,400원에 살래, 애터미 회원가입해서 790원에 살래. 790원에 살래. 이거를 선택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거 고민해야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예, 모든 상품을 그렇게 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모든 상품을.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품 좋은지 아닌지 써보고 좋으면 쓰라는 얘기잖아요. 안 쓰면 소비자가 찾지 않는 물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빨리 망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리. 어차피 망할 물건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판단해서 쓰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만약 기존의 마트보다, 기존의 유통보다 싸게 줄 수 있다면 써요, 안 써요? 쓴다는 거죠.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애터미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품들을 싸게 공급하는지 보니까 530만 명이 공동 구매를 한다. 공동으로 물건을 산다. 신제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품절. 아주 환장하겠어요. 그죠? 아니, 그 삼계탕 하나 먹어보겠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진짜. 먹어본 사람은 아주 자랑질을 하는데 그냥 눈꼬리 셔서 못 먹었어. 안 그래요? 네. 왜? 공동구매하기 때문에 우리 삼계탕에 들어가는 건 거의 다 국산이죠, 재질이. 네, 거기 들어가는 재질을 다 국산으로 해도 마트보다 싸게 먹을 수 있게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제조회사들과 모든 건 직거래. 중간에 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물건 사보세요. 여러분 10만 원을 지불하면 5만 원, 4만 원에서 5만 원이 방송국에서 가져갑니다. 나머지 3만 원은 중간에 벤더사가 가져갑니다. 결국은 제조사가 운이 좋으면 3만 원 가져가는 거고 운이 없으면 2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7만 원에서 8만 원을 유통비용으로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애터미는 모든 거래를 누구랑 한다? 제조회사와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원자재 수급 비용을 선지급한다. 칫솔 제조 비용 미리 돈을 줍니다. 왜? 해외에서 톤으로 칫솔 그 비용 그 재료를 사오려면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하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우리 디오텍 코리아 거기 이제 우연히 통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 그 전동 칫솔 개발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면 앞으로 편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침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 결제. 납품을 하면 일주일 안에는 뭘로 준다? 현금으로. 어음 아니에요. 당좌어음 아니에요. 예, 실제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다 어음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음을 받아놓고 어음 준 회사가 망해서 부도 처리돼.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이 회사는 모든 걸 일주일 안에 현찰 결제한다. 신의 결제 방식이라고 그러죠. 신의 세계라고 그래요, 신의 세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애터미 별명이 뭐예요?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네. 거래처 회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품질의 관리를 자동차 회사, 부품회사 수준의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든지 믿고 쓰고 하물며 그렇게 믿고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다 90일 안에는 반품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 관리비 자체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는데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제조 원가를 높이
만들어서 높은 품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를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과 자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애터미는 딱 하나만 다른 것 뿐이에요. 회원 가입할 때 누구 소개로 왔냐고 물어보는 것, 그거 하나만 다른 거거든요. 기존 마케팅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기존 마케팅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유통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뭘로 판단해요? 퀄리티, 가격, 그러죠? 근데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우리 회사 물건을 쓰면 돈을 벌 수 있어. 회원 가입하면. 그러니까 지금 좀 비싸지만 써. 그러면 언제 이익이 돼? 다른 사람을 가입시켰을 때 이익이 돼요. 당장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을 데려왔을 때만 이익이 돼요. 그 얘기는 나부터 일단 비싸게 사서 눈 한번 때리고 남을 데려오면서 때리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회원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보십시오. 맥시멈 회원이 5만 넘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터미가 왜 530만 명이라는 회원이 됐냐? 이것 때문이에요. 기존 유통에 가면 이런 돈을 지불했어요. 근데 애터미 회원 가입하면 오히려 생활비가 줄어. 게다가 품질은 좋아. 애터미 화장품 쓰면은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뻐져. 네. 제가 가끔 이제 해외 나가서 제 나이를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제가 하는 액션이 있어요. 애터미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면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생활비가 줄어. 생활비가, 그죠?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누구한테나 애터미의 회원이 되라는 걸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정체성은 뭐냐면 소비 큐레이터다. 이 큐레이터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전 세계 많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플랫폼을 실제로 성공시키는 원동력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컨텐츠예요. 경쟁력 있는 킬러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어놔도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소비자들이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클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회사들이 그 킬러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냐? 인공지능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물건을 찾기 위해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애터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소비자들이 쓸 수밖에 없는 물건들을 찾아서 쇼핑몰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애터미가 하는 일입니다. 싫으면 우리는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물건들은 도태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애터미가 진짜 큐레이터를 잘했냐 보면 반품률 몇 퍼센트? 0.12%. 네. 어마어마하게 낮은 반품률이죠. 이런 컨셉을 가지고 현재 384가지의 400여 가지의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제품들 계속 드러나고 있죠. 뭐 특별히 남자라서 못 쓰는 물건들 빼놓고는 여자라서 써야 되는 물건들, 뭐 남자라서 써야 되는 물건들 다 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죠. 게다가 이거 정말 기대되는 제품이에요. 발효효니, 발효노니. 노니는 회사가 예측하기로는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2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와 있는 제품들은 흔치 않아요. 우리 폴리페놀 아시죠? 그 보통 키위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뭐 항산화 그런 것들이 일반 과일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산수유, 눈이 번쩍 떠지시는 남자분들이 있으신데 산수유 성분이 있어서 남자들한테 정말 좋고요.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하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작년에 4개월 정도 가 있을 때 잘 아시죠? 냉장고에 항상 논이가 있었어요. 왜 거기 이제 파트너들이 갖다 주시니까 그걸 이제 그냥 아침마다 일어나서 소주잔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 소주 반잔을 한 포에 한 그 파우치 있죠? 한 파우치의 냄새를 제거해서 만든 거예요. 발효 방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먹기 편하게 나오는 거라 아마 대히트를 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 가격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제품이죠. 이런 계속해서 화장품 리뉴얼되고 있죠? 그죠? 새로운 신제품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건강보조식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저렇게 논의가 나오듯이 모든 부분에서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반찬까지 나와요. 그죠? 이미 또 하나 개발됐죠. 콤푸차라고.
콤부차라고 그래서 황실에서만 먹던 차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인체에 유해한 알코올 성분을 싹 제거한 뭐 첫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콤부차를 애터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그런 가정간편식부터 시작해서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죠? 아자몰. 그 아마존의 AZ랑 똑같은 뜻이에요. A부터 Z까지 모든 걸 판매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은 약 수만 가지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일반 서비스 품목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 주유 쿠폰을 사셔서 주유소에 가서 결제를 하시면 그런 것들이 포인트로 잡힐 수 있게, 애터미의 가맹점으로 되어 있는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드시면 포인트로 잡힐 수 있게, 빵집에서 빵을 사 드시면 포인트로 잡힐 수 있게. 과거에는 다 먹고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죠? 쓰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 모든 걸 포인트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애터미 회원이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억울해서 못 살아. 억울해서. 왜? 포인트는 회원한테만 준다네. 네. 이런 모든 제품들이 나이키 구매하는 거랑 애터미 다단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마트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다가 포인트까지 많이 준다면 이걸 안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애터미 회원이 아니면 억울해서 못 살게 만들겠다. 그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의지신 거죠.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위메프 45만 명, 쿠팡 200만 명, 티켓몬스터 100만 명이었어요. 이렇게 해서도 쇼핑몰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 몇 명이에요? 500만 명이 넘어요. 게다가 애터미는 회원의 성격이 어때요? 팬클럽 수준이잖아요. 팬클럽. 맞아요? 팬덤이라고요. 팬덤. 굉장히 순도가 높은 회원들이에요. 여기랑 차원이 다르다고. 차원이. 저는 앞으로 이 아자몰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너무 기대돼요. 해외 직구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애터미 회원들이 한국으로 주문하면 글로 배달될 수 있게 포인트 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이 전 세계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퍼져 나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 올해 어디가 열리죠? 베트남 열립니다. 인구 1억 시장이에요. 네. 제가 이번 석세스 세미나 때 베트남에서 두 분이 오셨어요. 석세스 세미나 참석 듣기 전까지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긴가민감 하셨거든요. 끝나자마자 그냥 온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더니 홍삼단만 30개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베트남도 홍삼 꽤 많이 드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그 분들의 어떤 근면 성실함, 그다음에 뛰어난 두뇌, 그다음에 부에 대한 열정 이런 게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보여져요. 제가 이제 지금 한 3번쯤 갔다 왔는데 네. 정말 기대되는 시장이 열리죠. 그다음에 내년에 어디 열려요? 중국, 터키, 인도, 콜롬비아, 2021년 영국, 독일,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폴란드, 칠레까지 앞으로 5년, 4년 안에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다 문을 열어요. 다 문을 열어. 네.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이 많은 나라의 회원이 퍼져나가는데 내 회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얼마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기회 놓치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예, 자그마치 5천 명이라는 해외에서 회원들이 석세스 이벤트를 아카데미를 참석하기 위해서 왔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게 큰 거거든요. 한국이 미국의 아메이 같은 한국의 애터미가 미국의 아메이처럼 에이다라는 시 전체를 아메이가 먹여 살리거든요. 공주 전체를, 충청도 전체를 애터미가 먹여 살릴 그 날이 곧 온단 말이죠. 언제? 이 나라들이 오픈되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애터미가 실제로 그렇게 유통의 본질에 맞춰서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거라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총판 도매 소매부터 할인 매장에서 홈쇼핑에서 지금 애터미 그 플랫폼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여기서 큰 변화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소비자와 여기 있는 소비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소비자들은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 애터미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자들이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연결된 집단으로서의 소비자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존의 유통망에서 계속 사드시면 이만큼을 다 유통비용으로 지불하시는 겁니다. 소고기를 사드셔도 40%는 남의 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선까지는 참겠는데 소고기는 못 참죠. 그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계속 이거 당하면 호객님 되는 거죠. 호구 고객님. 예.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쓰는 전 제품을 바꿔 써보시라는 겁니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애터미 전달하면 나는 못 파는데? 언제 누가 팔라고 그랬어요? 누구한테만 팔면 돼요? 나한테만. 우리가 어디 가서 냉면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집 냉면 맛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팔고, 야, 애터미 샴푸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거 말 못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각자 집에서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물건 쓰는 역할, 그거 하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나로 시작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더니 우리 이 분당탑의 노정구 단장님은 지금 소비자가 몇 명이에요? 22만 명이 된 거예요. 22만 명이.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나로부터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달랑 2명밖에 전달을 못한다. 처음에 이거 갖고서요. 어떤 분은 엄청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2명밖에 전달을 못하냐고. 그래서 안 한대요. 이거 설명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성공할까요? 나는 세 번째를 밑으로 낼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세 번째부터는 밑으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왼쪽, 오른쪽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혼자 만들어요?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든다.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노정구 단장님이 무슨 수로 20만 명이 넘는 소비자를 혼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함께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전달된 사람들의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매출을 매일 카운트해서 그 보상을 많이 연결시킨 사람한테, 누구한테요? 많이 연결된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입비도 없어요. 유지비도 없어요. 추천인재도 없어요. 일반 유통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일반 유통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딱 하나 다른 거 뭐라고 그랬죠? 누구 소개로 오셨냐. 그거 하나 물어보는 게 그렇게 마음이 걸리나? 그죠? 네, 그것만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것만. 네, 그래서 애터미는 기존의 플랫폼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스카이스캐너, 그 항공이죠. 그다음에 아마존, 익스피디아, 알리바바 이런 데들은 모든 수익을 다 이들이 가져가요. 제조회사들 제조 수익 마진은 몇 프로 안 돼요. 우리나라 제조회사 상장사 기업 마진 이익이 영업이익이 5% 되는 데가 드물어요. 실제로 다 낮거든요. 다 돈을 누가 가져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다 가져가요. 그러면서 부가 다 우버 기사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버 기사라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 운전사가 돈을 못 벌면. 근데 우버 기사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벌어요. 왜? 차량 보험료 누가 내요? 기사가. 차 운전 기름 누가 넣어요? 기사가. 차 고장나면 누가 고쳐요? 기사가. 차만 불러주는 것만 우버가 하는데 20%에서 25%를 가져가요. 전 세계 기사들이 운전하는 돈의 25%를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 세습되는 거죠. 과거의 지주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거예요. 플랫폼을 갖고 있는 아까 얘기한 서울대 유기용 교수가 0.003%의 플랫폼 지주들만이 앞으로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부 장관이 큰 문제다. 이 공유경제, 연결경제가 결국은 플랫폼 기업들만 부자로 만들어주는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애터미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포스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이후의 플랫폼. 지금까지 플랫폼은 플랫폼 기업들만 돈을 가져갔어요.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소비자들이 전체 매출의 35%를 가져가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이 배당하죠? 돈을 벌면 배당합니다. 보통 제조회사가 5% 이익을 났다고 치고 5% 다 배당해요? 아니죠. 이사회에서 그 중에 일부 금액만 배당합니다. 주주들한테.
나머지는 다 사내 유보금으로 남겨놔요.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애터미는 몇 퍼센트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을 배당해요? 매출을 배당해요? 매출 35%를 배당하는 회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소비자들이 쓰는 소비 자산을 매출의 35%를 애터미 회원들한테 다 배당하겠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기적 같은 일인 줄 아세요? 내 맨 마지막에 있는 파트너가 파마를 하면 거기 연결된 모든 사람이 파마했다네? 내 맨 마지막에 있는 파트너가 홍콩 갔다 오면 그 모든 사람이 홍콩 갔다 온 포인트를 받네? 이 세상에 이런 마케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데도 이걸 왜 못 보시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우리는 0.00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박수 한번 치세요. 일인 기업으로서 주주가 된 거고 고정 비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없습니다. 청산할 때 간단히 미팅 안 나오면 끝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청산하기 쉬운 미팅 사업이 있나? 그죠? 확장 가능한 플랫폼이다.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확장성.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애터미 그 증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해만 4천억이 팔렸다고요. 올해만 4천억이 예상돼요. 확장성에서 이미 증명이 끝난 플랫폼이에요. 소유가 아닌 공유와 연결로서 소유하기 시작하죠. 재산세, 취득세, 뭐 등록세, 별거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내 아이디 자식한테 상속하면 상속세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안 나옵니다. 10억 벌 일은 없지만. 한 달에 5천만 원, 1억을 벌어도 내 아이들을 자식한테 줘도 상속세가 안 나와요. 왜? 발생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가 아닌 공유와 연결로서 계속해서 보장되는 거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다. 심플합니다. 애터미 아자몰, 애터미 쇼핑몰 들어와서 가격 다 오픈돼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오픈돼 있어요. 가격 비교해보고 퀄리티 비교해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컨텐츠,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발달해서 전 세계 어디보다도 좋은 제품들이, 생필품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애터미 네트워크를 통해서 킬러 컨텐츠화해서 전 세계로 수출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품을 여러분 논의 판매 대리점 하나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낼까요? 그것만 한다 해도 얼마 낼까요? 정관정 인삼 파는데 얼마 낼까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만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대리점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으신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 네. 이것만 하면 돼요. 과거에 낡은 신념을 가지고 과거의 신념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혼자 힘으로 사실 건지 아니면 연결된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모아나가서 연결하실 건지 경쟁인가요? 연결인가요? 그거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예요? 네. 여러분들만의 거대한 연결 제국을 만드셔서 100년, 앞으로 100년 갈죠? 무조건? 네, 100년 동안 정말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